속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한 국내 최대 원메이커 레이스 2022 현대 N 페스티벌 2라운드가 펼쳐지는 인제 스피디움 서킷입니다. 이곳에서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요. 캐스터 김한태고요. 권보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보미입니다. 자, 개막전 아주 즐겁게 그리고 재미있게 치러졌고 이제 2라운드가 됐는데 사실 굉장히 좀 덥다가 네. 오늘은 이제 구름도 좀 가득하고 약간 좀 선선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제보다는 해가 굉장히 많이 없어진 상황이고 네. 구름이 낀 상황입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비를 예측을 했었는데 역시 오늘 현대 M 페스티벌의 날씨 요정은 와 계시고요. 아직 비는 내리지 않지만 구름은 많이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현대 N 페스티벌 4년 동안 치러지면서 비가 그렇게 막 내렸던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권범의 해설위원도 날씨 요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자, 개막전에서 뚜껑을 딱 열어보고 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많이들 또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2022 현대 N 페스티벌 대회 개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대회 개요를 보시게 되면 일정은 5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전 7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는 아반떼 N컵 레이스 시리즈로 시작이 되고요. 벨로스터 N컵 레이스, 아반떼 N라인컵 레이스, 아반떼 N 타임 트라이얼, 벨로스터 N 타임 트라이얼, 아반떼 N라인 타임 트라이얼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6일부터 8일까지 지난 개막전이 있었고 6월 3일에서 5일 바로 오늘 해당되는 인지 스피디움에서 2라운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3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반떼 N컵 포인트 규정을 살펴보면요. 결승에서 1을 차지하게 되면 25점 그리고 18, 15, 12, 10점 이런 순으로 가게 되고 또 예선도 중요해서 예선에서 1을 차지하면 플러스 3점 그리고 예선 이후에 1점, 1점 이렇게 보너스 점수를 더 가져가게 되죠. 네, 그리고 핸디캡이 주어집니다. 1위는 400rpm 제한이 되고요. 2위는 300rpm 제한, 3위는 200rpm 제한인데 핸디캡은 누적이 됩니다만 4위 이하 또는 리타이어 시에는 핸디캡은 모두 삭제가 됩니다. 이 RPM 제한을 이제 연구소 쪽에서 RPM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정한 경기를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실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무게로서 핸디캡을 줬었는데 이렇게 RPM으로 네. 핸디캡을 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반떼 N컵의 지난 개막전의 모습을 보면요. 박준성 선수가 2번 그리드에서 출발하자마자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박준희 선수가 같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스타트는 박준성 선수가 좋아서 1위로 치고 나온 장면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으셨을 거고 그 뒤에 있는 박준희 선수가 같은 팀이지만 굉장히 패싱 라이트를 자주 키면서 팀 간에 또 같은 식구의 신경전을 또 볼 수 있는 즐거운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물어본 결과 이 RPM 핸디캡이 너무나 강력하고 그것을 드라이빙으로 컨트롤해서 보완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정말 흥미진진한 앞으로의 경기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 핸디캡에 대한 전략도 조금씩은 세워볼 수가 있어서 흥미진진하다라고 해주셨어요. 자, 오늘 폴 포지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박준희 선수인데 개막전에도 폴 포지션을 차지했었던 박준희 선수예요. 네, 맞습니다. 박준희 선수 조금 아까 우리 선수 인터뷰 때 피트워크 때 나갔다 왔는데 RPM 200rpm을 제한을 해놓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폴 포지션을 했어요. 저번 라운드 때 스타트에서 미스가 있어서 박준성 선수에게 자리를 빼앗겼던 그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을 때도 그 아쉬움을 다 털어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 네. 자, 2번 그리드를 또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그리드. 김진수 선수가 바로 보여지네요. 3번 그리드를 3번 먼저 그리드로 만들었군요. 넘어갔어요. 자, 네. 3번 그리드. 2번이 아직 차량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김진수 선수로 갑니다. 자, 김진수 선수도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팀이죠. 김진수 선수는 조금 아까 다큐멘터리에서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많은 그 레이싱의 경험도 있고 카트도 상당히 잘 탔던 선수예요. 어떻게 보면 정석으로 레이스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에서도 분명히 노련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서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의 오늘 전체 팀의 전략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전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팀 간에 이제 경기가 끝나고는 충분히 즐겁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딱
열게 되면 이 전략을 역으로 이용하는 또 상황이 발생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보이는 이원일 선수죠. 이원일 선수 2번 그리드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원일 선수 2번 그리드. 사실 이 인제 스피디움의 서킷의 특성상 일단 그리드 보고 가죠. 자, 폴포지션 박준희 선수 구역으로 2번 그리드부터 이원일, 김진수, 김규민. 5번 그리드부터는 이창우, 박준성, 박동섭, 도미니간 선수 순입니다. 자, 9번 그리드부터 12번까지는 이승재, 김영찬, 이정훈 그리고 이경우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13번 그리드부터는 김무진, 김지원, 안승현, 한명구 선수 순입니다. 자, 17번 그리드부터 살펴봅니다. 박원재, 전태현 그리고 권재인, 최강훈 선수까지 20번 그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자, 21번 그리드부터는 최정우, 백구현, 노정석, 이두희 선수 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5번 그리드의 장준호 선수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 그 미니 다큐 시리즈에서 젊은 피들을 봤다면은 5번 그리드와 7번 그리드의 이창우 선수와 박동섭 선수 어떤 시니어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조금 앞서 있었던 그 정보를 보면 굉장히 다 젊은 선수들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레이싱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평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이 시니어 팀에서는 또 어떤 전략을 펼치고 어떤 성적을 낼지 또 여러분 지켜봐 주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중요할 것 5번 같습니다. 그리드의 이창우 선수 그린 모터스포츠 앞서서 경기 전에 만나봤는데 표정이 상당히 밝았거든요. 그래서 네. 얼굴 표정만으로는 우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네. 박동섭 선수도 사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이 현대인 페스티벌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이름이 불려졌던 선수인데 그렇죠. 올 시즌에서는 이름 제가 많이 못 불렀다 했더니 이제 제 이름 많이 부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네, 박동섭 선수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죠. 그렇죠. 뭔가 절제된 에너지가 숨겨져 있는 선수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이제 많은 관람객분들이 들어왔다 가셨고 그리고 또 많은 관람객들이 또 우리 선수들을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이 작년까지만 해도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원일 선수의 차량을 볼 수가 있는데 내부 한번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자, 지금 이원일 선수 내부 보시면 일반 차량과는 조금 많이 다른 네.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스티어링 휠도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바닥에 아주 심플하죠. 뭐가 없어요. 그러네요. 에어컨 시스템도 다 덜어냈고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차입니다. 일반 우리가 타는 양산 차량으로 개조를 한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딱 필요한 것만 갖추어 놓은 실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경기 중간에 저희가 선수들의 인캠을 보여드리게 되면 뭐 속도를 비롯해서 풀스로틀을 밟는지 어느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는지 기어가 지금 몇 단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옆면에 X자로 쳐져 있는 이런 구조물들 보이실 텐데 네. 요거는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된 롤 케이지라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합니다. 이 레이싱 경기가 저한테도 상당히 많은 질문을 네. 하셨었어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의 이런 보강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꼼꼼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선수분도 안전장구류는 어마어마하게 갖춘 상황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이 되더라도 선수는 거의 다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를 펼치게 될 인제 스피디움 어떤 서킷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인제 스피디움 서킷은 3.908km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스타트가 진행이 되고 나면 중고속 영역대의 내리막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거의 유턴 하듯이 이루어지는 헤어핀 코너, 그 이후로는 쭉 중고속이 연결이 되다가 갑작스럽게 속도를 많이 낮추어서 테크니컬한 연속적으로 코너링을 해야 되는 서킷, 여러 가지의 테크닉이 필요한 서킷 중에 한 곳이고 보시면 뒤에 마지막 코너인데요. 거의 벽처럼 느껴지죠. 이 길인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구름이 드리워져 구름이 있다. 왠지 막 몰려오는 네.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네. 우리 카메라 팀과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지금 구름이요 심상치 않고요. 조금 아까 있었던 피트 워크 때보다 조금 더 어두워진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씨 요정이 있기 때문에 비에 대한 걱정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걱정 안 해도 돼요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오늘 날씨 심상치는 않습니다. 네. 사실 바깥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야외 스포츠의 경우 날씨가 꽤 많이 작용을 하는데 네. 이 모터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더욱더 크게 작용을 하는데 만약 수중전이 되게 된다면 네. 야,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선수들은 웬만하면 비가 안 오길 바라는데 네. 가끔씩 비가 오길 바라는 선수들도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런데 그 선수는 이제 경기 시작 전에 비가 오는 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경기 시작 후에 비가 오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전 차량 모두가 다 슬릭 타이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이어에 아무런 무늬가 없는 정말 접지력을 위한 타이어를 장착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배수를 할 수 없어요. 거의 뭐 빙판길에서 차가 붕 떠서 달릴 거라서 타이어 중간에 교체를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비가 안 오길 바랄 것이고 우리 팀을 담당해 주시는 미케닉 감독님 분들도 비가 안 오길 바라실 텐데요. 오늘 날씨 요정이 언제까지 함께 해줄지 여러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제 이창우 선수의 인캠 모습 볼 텐데 이제 포메이션 랩이기 때문에 출발을 할 겁니다. 출발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앞서서 그 그리드를 살펴봤습니다만 7번 박동석 선수까지가 모두 프로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8번 그리드 도미니간 선수는 부상투혼을 펼치고 있는데 예선을 잘 치러서 8번 그리드에 안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승재 선수 제이웍스 브로스의 이승재 선수도 어제 예선 좋았습니다. 그래서 9번 그리드에서 출발하는데 이 제이웍스 브로스 선수들이 좀 노장 선수들이에요. 맞죠. 제가 이제 50대인데 저와 같은 연배들이기 때문에 앞서서도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했었는데 확실히 체력적으로 힘이 드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체력이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포메이션 랩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포메이션 랩은 최종적으로 차량을 점검하는 시간인 것과 동시에 타이어 접지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온도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노면 온도가 어제보다도 한 6, 7도 정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메이션 랩을 통해서 뭔가 타이어의 열을 바짝바짝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준비 운동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우리가 거친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 안 하면 다칠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 역시도 어느 정도의 준비 운동이 필요한데 그 준비 운동을 포메이션 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몸풀기를 하고 있는 25대의 차량들이고요. 이 몸풀기를 다 한 이후에는 바로 다시 정렬을 한 이후에 본격적인 레이스를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타트 방식은 스탠딩 스타트, 제자리에 선 상태에서 바로 출발을 신호등이 5개의 신호등이 꺼지면 엑셀을 밟아야 하는 스탠딩 스타트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게 이 스탠딩 스타트도 있지만 롤링 스타트도 있잖아요. 이렇게 포메이션 랩을 하다가 정렬이 되면서 쫙 그대로 달리는 게 있는데 네. 권범희 해설위원은 선수 시절에 어떤 게 더 편하셨어요? 저는 롤링 스타트가 실은 마음이 좀 더 편하기는 해요. 차라리 왜냐면 서 있으면 오히려 더 부담감이 작용을 했던 모양이죠. 그 마라톤 같은 거죠. 마라톤 스타트할 때 막 긴장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쭉 연결을 해서 달릴 수 있고 실수도 적은데 100m 달리기 이렇게 딱 위해서 구부려가지고 클러치 네. 스타트 하니까. 예. 100m 달리기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준비 자세를 만들다가 이 출발 신호를 잘못 들어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미끄러지는 경우, 넘어지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롤링 스타트가 더 좋았기는 했습니다만 스탠딩으로 더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포메이션 랩을 마치게 되면요, 이 차량들이 다 정차를 한 이후 자신의 그리드에서 출발을 하는데 사실 이 신호 불 빨간 게 5개가 들어온 이후에 꺼지면 나가는 건데 네. 저 뒤쪽 후미권에 있는 선수들은 그 빨간 신호등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종종 덜어 있어요. 네. 그때는 정말 눈치의 게임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선수들의 그리드 정렬의 위치에서는 햇빛이 빛반사가 돼서 안 보이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오늘은 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반떼 N컵 저희는 이제 N1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잠시 뒤면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펼칠 텐데 이 서킷 레이스만을 위해서 개조된 고성능 N의 원메이크 레이스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와 아마추어가 한 클래스에서 혼주를 하게 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선수들이 그리드 정렬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모든 차량이 하얀색 박스 안에 넘지 않고 그리드 정렬을 한 상태가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스타트 시그널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사실 거의 한 달 전 선수들의 개막전을 통해서 새로 신설된 아반떼 N컵의 맛을 봤는데 이제는
2라운드, 3라운드가 계속되면서 더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번 2라운드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개막전에서도 폴 포지션을 차지했었지만은 스타트에서 조금 어려웠었던 박준희 선수가 이번 역시 폴 포지션인데 과연 그때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녹기가 후방에 휘날렸고요. 이제는 곧 스타트 시그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5초 전 보드가 나왔고요. 자, 이제 빨간불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셋, 넷, 다섯 모두 켜진 상황에서 이 불이 꺼지면서 아반떼 엔터 출발합니다. 자, 과연 박준희 선수가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원이나 김준수, 김규민 등이 치고 나올지. 자, 중위권은 지금 순위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렇죠. 박준희 선수는 스타트 좋았어요. 스타트 좋았어요. 그 뒤쪽으로는 이제 이원희 선수도 안정된 스타트를 보여줬지만 이제 지금 살짝 스핀이 벌써 일어나면서도 두 대의 속도의 차량이 스핀이 일어났습니다. 자, 자. 그리고 여기 헤어핀 구간을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많은 충돌이 발생이 되죠. 벌써부터 이게 웬일인가요? 자. 두 대의 차량이 벌써 돌아 나온 상황에서 자. 후미권들은 이제 그 자동차를 피해서 나오고 자,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충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안전하게 빠져나온 또 한 번 벌써 또 스핀이 일어났어요. 자, 충돌이 발생이 돼요. 자, 32번과 7번인데요. 자, 여기 많이 위험합니다. 이거 잘 빠져나가야 돼요. 선수들 시선 처리 잘 해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정말 많은 전태현 선수 그리고 김무진 선수가 충돌이 있던 모습이 있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V 쪽의 차량들은 또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사실 좀 오프닝입에서 사고가 없길 바랬었는데 오늘 상당히 많은 사고가 초반부터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된 이유는요. 아무래도 첫 랩에서는 타이어가 완벽하게 접지하는 힘이 100%의 힘이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기온 노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미끄러운 구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수들 큰 파손이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일단 빠르게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선수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박준희 선수가 일단은 폴 포지션에서 스타트가 좋았기 때문에 개막전의 실수를 만회하면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박준희 선수도 200rpm에 지금 핸디캡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정말 박준희 선수 침착하게 두 번의 실수는 보여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한 랩을 돌았고 이제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박준희 선수 1위. 자, 그리고 이원일 선수, 김규민 선수 한 개 더 올라왔고요. 박동섭 선수 3계단, 박준성 그리고 도미니간 김영찬, 이정훈 선수도 계속 상승세. 뒤쪽에서는 상당히 순위 변화가 많았어요. 박원재 선수와 권재인 선수도 7, 8계단. 그리고 노정석, 이두희, 장준호, 백구현 선수는 뒤쪽의 선수들이 계속 사고의 여파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미케닉 분들이 노란색 깃발을 들고 계시는 걸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일단 사고에 대한 정리는 빠르게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그 녹기, 환기가 있는 구간에서는 추월이 금지가 됩니다. 그곳에서 추월을 자리 변경이 일어날 경우는 페널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제는 오프닝 랩에서 조금 안정권에 든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만 지금 이원일 선수 바로 뒤쪽으로 김규민 선수가 이원일 선수를 압박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박준희 선수와의 격차가 한 1.480 차이에서 이원일과 김규민의 격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2위와 3위의 싸움을 좀 더 재밌게 지켜보신 다음에 그리고 1위를 얼마만큼 추격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출발점 다시 한번 보죠. 자, 이 여기서 도로 나가는 과정에서 벌써 거의 뒤쪽 앞쪽 중간에서 두 대의 차량이 문제가 있었어요. 네, 이곳에서 브레이킹이 여기가 컸네요. 강력하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노면 온도가 많이 차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 성능과 타이어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미스가 일어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태현 선수였고요. 여기가 또 고속 코너링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자, 세이프티카가 결국 세이프티카가 나오는군요. 나옵니다. 앞서서 안 그래도 이 상황 정도면 세이프티카가 혹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안 나온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SC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피셜 분들이 환기를 휘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 세이프티카가 나오는 이유는요. 이 사고에 대한 처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이때에는 모든 선수들이 속도를 다 낮추어서 세이프티카 뒤쪽으로 정렬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레이스가 아닌 이
사고의 처리를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기억해 그렇습니다.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뭐 레이스도 중요하겠지만은 선수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SC 상황이 돼서 세이프티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선수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까지 이제 순위 그대로 절대 이제 추월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됐는데 자, 이거 느린 화면 다시 한번 보죠. 네, 여기서 일단 살짝 스핀이 일어날 법하다가 다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6위권, 7위권인데 아 여기서 또 그렇죠. 뒤쪽에서 들이받았었네요. 네, 이곳에서 많은 충돌이 발생이 됐고 여기서 이미 2대가 그랬고 여기서 또 이제 2대가 문제가 발생이 됐죠. 여기서 살짝 그 내리막에서 오버스티어가 발생이 됐어요. 뒷바퀴가 미끄러지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뒤쪽에서 바로 따라가던 선수가 그거를 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속 코너에서 참 많은 일들 그리고 오프닝 랩에서 자리 싸움이 정말 치열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오프닝 랩에서는 별 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오늘은 오프닝 랩에서 바로 사고가 좀 났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이제 박준우 선수가 사실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개막전에 실수를 하지 않고 2라운드에서는 폴 포지션으로서 출발 잘했다 싶었는데 기회가 다시 뭔가 좀 리셋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사고 상황에 휘말려 있는 차는 이게 조사 대상에 올라온 차는 66번의 이창우 그린 모터스포츠 팀이고요. 네. 47번의 안승현 원레이싱 팀 그리고 32번의 전태현 이테스의 이레이싱 기테스 팀 그리고 08번의 최정우 MSS 볼가스 이 볼가스 팀의 최정우 선수는 지금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네. 조금 아까 피트 로드로 들어왔을 때의 그 사고 상황에서 다친 차량에 속해요. 조금 아까 그 고속 코너에서 그래서 들어오는데 차가 뒤뚱뒤뚱하는 상황이 펼쳐졌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김무진 선수의 차량인데요. 앞범퍼가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김무진 선수는 지금 바닥에 이렇게 물도 흐르고 있어요. 네. 아마도 앞쪽에 있는 그 부품들이 좀 파손이 돼서 냉각수라든지 기타 등등이 조금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손이 좀 커 보입니다만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자, 출발장에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첫 번째 이제 코너를 돌아 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중위권에서 굉장히 많이 뭉쳐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거의 7권, 어우. 8위권 선수들이었거든요. 지금 중후미권에서도 많은 차량들이 뒤가 미끄러지는 장면들을 보실 수 네. 있으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뒤쪽에 더 큰 사고로 휘말리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다행이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이제 들고요. 뒤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잘 피해 나가기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전체 15랩 중에 이 SC 상황에서 세이프티카가 등장해서 계속해서 이제 레이스의 랩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3랩을 소화해낸 상황이고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라면 한 4랩에서 이제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쭉 또 멀어지게 되면 이제 5랩까지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문제가 있는 차량들은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차량이 들려진 차량은 이레이싱 기테스 팀의 전태현 선수의 차량이었고요. 자, 장준호 선수 지금 실내 인캠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준호 선수는요, 사실 저번 라운드 때 좀 아쉬운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네. 어제 예선을 상당히 잘했지만 가장 후미에서 출발을 한 그렇죠. 선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순위를 끌어올린 상황이에요. 장준호 선수가 어제 아마추어 클래스에서는 가장 좋은 기록이었었는데 네. 그게 이제 페널티 대상이 되면서 제일 후미로 밀렸는데 오히려 이게 더 장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상황이 돼버렸네요. 호재가 된 상황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선수분들 좌우로 흔드는 모습 보실 텐데요. 이거 왜 자꾸 좌우로 흔들죠? 라고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제 오늘 날씨가 많이 차가워서 차가 굉장히 뒤쪽이 많이 미끄러지는 상황들을 오프닝 랩에서 보셨을 텐데 이렇게 천천히 달리게 되면 손바닥을 빨리 비비면 더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손바닥을 천천히 비비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가 이제 식어버릴 거예요. 이 식어버리면 다시 재출발을 했을 때의 타이어 접지력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선수들이 좌우로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하면서 타이어 마찰력을 좀 올려서 네. 열을 올리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각각의 선수들이 추월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상황에서도 세이프티카가 빠지게 되면 바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또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마음상으로나 그리고 차량의 타이어 자체는 뜨겁게 만들어 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제 세이프티카가 언제 빠질지는 사실 알 수 없고요. 지금 맨 앞쪽에 있는 세이프티카가 경광등을 켜고 있어요. 네. 빠지기 한 랩 전에는 경광등을 끕니다. 그거를 가장 먼저 보는 선수는 박준희 선수예요.
자, 박준희 선수는 그거를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는 세이프티카가 언제 빠질지는 사실 눈치 게임 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준희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 이를 지키고 있다가 SC 상황이 된 게 좀 안 좋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세이프티카가 빠지는 상황을 제일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뭔가 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점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앞쪽에서 호흡 관리를 하는 데는 가장 좋은 포지션이 폴 포지션.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준희 선수고요. 이원일 선수가 가깝게 붙었다가 살짝 멀어졌다가 하고 있어요. 이원일 선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쯤이면 빠지겠지라는 눈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차량의 꼬리를 물고 가듯이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자, 줄줄이 마치 굴비를 엮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네. 이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가야지 제대로 이제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순위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 보실 때 이름 앞에 빨간 표시가 있고, 자 이제 빨리 가나요? 갑니다. 세이프티카가 들어갔습니다. 자, 박준희 선수 이제 다시 출발하고요. 출발하는데요. 자, 이제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사고가 있었던 그 구간에서 타이어가 접지력, 그 네.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도 좀 식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고속 내리막 선수들 아무래도 긴장감이 더욱더 커진 상황일 겁니다. 자, 일단 박준희가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이원일, 김규민 앞서보다는 살짝 좀 거리가 가까운 상황.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헤어핀 코너 구간을 잘 빠져나갔고, 자, 김규민도 이원일 가까이로 바짝 붙었습니다. 자. 그 뒤로 박동섭 선수가 또 따라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경기가 재개된 이후부터는 선수들이 크게 뭐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가까이 붙어 있는 선수들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박준희 선수가 200rpm 제한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내리막이라서 괜찮은데 오르막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다는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 핸디캡 자체가 1위는 400rpm, 2위는 300rpm, 3위는 200rpm을 제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마력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토크, 그러니까 자동차의 힘의 전체적으로 힘이 조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준희 선수는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리려다 못했었는데 이름 앞에 빨간색 표시와 흰색처럼 보이는 사실 흐린 하늘색인데 네. 빨간색 표시가 프로 클래스라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흐린 하늘색이 바로 아마추어 클래스라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이 선수는 빨간색이니까 프로, 그다음에 약간 흐린 하늘색은 아마추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꼼꼼하고 디테일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리를 바꿨어요. 지금 오. 김규민 선수가 이원일 선수가 지금 선수를 올라왔어요. 이원일 선수를 추월했어요. 자, 지금 추월 성공을 시켰는데 제가 이 장면을 놓쳤네요. 일단은 이원일 선수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아웃라인 선택해 보는데요. 자, 김규민 좋네요. 선수 오늘 사실 상당히 그 칼을 갈고 온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두 선수는 간격이 그렇게 멀어지진 않고 있어요. 김규민 선수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두 선수가 싸움을 벌이는 건데 박동섭 선수가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자, 이 3파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죠. 박동섭 선수 역시 요거를 기회를 놓칠 선수가 아니에요. 자, 이원일 선수도 만만치 않게 안쪽을 한번 파고들려고 했습니다만 앞에서 블록을 잘하고 있는 김규민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박준희 선수는 요 경합 상황에서 패스티스트 랩을 갱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준희 선수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오히려 뒤에서 싸움을 너희들은 싸워라, 나는 혼자 달려가리라. 그렇죠. 이렇게 싸워준다면 박준희 선수에게는 굉장히 나이스한 상황이 된 상황이에요. 물론 선수들 후방에 있는 선수들은 치열한 배틀을 펼치고 있지만 이때 박준희 선수는 도망을 갈 겁니다. 도망가면서 타이어 관리까지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고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1위 박준희 선수가 가장 앞서가는 가운데 김규민과 이원일, 박동섭 선수의 2, 3, 4위의 3파전입니다. 자, 느린 어렵죠. 와, 이렇게 여기네요. 이 헤어핀 구간에서 인을 잡으면서 그리고 또 언덕 구간인데 여기에서 추월에 성공을 하는군요. 이원일 선수가 어떻게 김규민 선수가 거기를 그렇게 파고 들어올 거라고는 사실 이원일 선수 예측하지 네.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리막에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브레이킹을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들어갔다가 미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요. 네. 그런데 김규민 선수가 브레이크 컨트롤이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준희 선수가 이 사이에 간격을 좀 더 벌려두면서 2위 김규민 선수와 2.1사이까지 벌어졌고요. 자, 중간에서 6, 7위 순위가 바뀌었네요. 김영찬 선수가 한 계단 올라갔고 도미닉 안 선수가 7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래쪽에서는 한명우 선수가 한 계단, 최강훈 선수가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이원일 선수는 이제 박동섭 선수에게 쫓기는 듯한. 박동섭 선수도 자, 비슷한 형태로 지금 안쪽을 한번 찔러봤습니다만 앞에서 라인을 잘 방어를 해줬고요. 자, 박동섭 선수 지금 어느 정도는 기회를 좀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범퍼 투 범퍼가 가능한 이유는 이 두 선수의 갭 차이가 거의 없다. 심지어 박동섭 선수가 더 빠르다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박동섭 선수는 7번 그리드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4위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3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박동섭 선수가 자기 이름 많이 부를 수 있게 해주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지키네요. 네. 박동섭 선수. 자, 박동섭 선수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리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왜? 4위는 포디움을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올라가려고 그렇죠. 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뒤로 박준성 선수 가세합니다. 박준성 선수 또 치고 올라왔군요. 자, 박준성 선수는 지금 5위의 자리를 하고 있는데 네. 핸디캡이 400rpm 걸려 있어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5위보다는 4위로 올라가고 싶을 거예요. 왜? 4위를 하게 되면 핸디캡을 덜 수가 그렇죠, 있고 예. 또 포인트대로 싸울 수가 챙겨갈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자리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싶을 거고 그리고 박준성 선수 포디엄 올라가도 된다. 나는 묶고 더블로 가. 이 핸디캡 더 받아도 난 괜찮아요 라고 했던 선수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박준성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6번 그리드에서 5위까지 올라왔고 일단 4위까지만 가게 되면은 핸디캡을 덜 수가 있는데 400rpm의 핸디캡이 어느 정도인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만 직선 구간에서 한 7km 정도 덜 나오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직선 구간에서 7km면 거의 뒤에도 누가 잡아당기는 느낌일 거예요. 자, 이 세 자, 선수 3파전이에요. 치열하네요. 3파전이에요. 자, 박동섭 선수 이제는 앞으로 가지 않으면 박준석 선수와 이제 싸워야 하기 때문에 박동섭 선수 여기서 결정을 내릴 것 자, 한번 같아요. 노려보는 것 같은데요. 자, 라인 타고 가는 모습 볼까요? 자, 그렇지만 쉽지 않아요. 네. 이원일 선수 쉽게 내줄 선수가 아니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석대의 차량은 3위 싸움을 펼치는 선수들입니다. 이원일, 박동섭, 박준성. 네. 자, 27번과 11번 그리고 1번 차량이에요. 자, 박동섭 선수의 인기 한번 볼까요? 지금 박동섭 선수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 네. 이 꽁무니에서 조금만 엑셀을 더 밟아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이 원메이크 레이스의 가장 장점이자 단점은 같은 차량이기 때문에 추월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만큼 쉽게 추월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금 3파전을 펼치고 있는 세 선수들 중에서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 선수는 어느 선수일까요? 박동섭 선수죠. 가운데 껴있는. 그렇죠. 일단은 왜 그러냐면 앞쪽에 있는 이원일 선수의 배기열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엔진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거기에 뒤쪽으로 가자니 지금 박준서 선수가 압박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상태로라면 지금 타이어도 소모가 많이 이루어지고 네. 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거나 그렇지 않다면 박준성 선수에게 자리를 뺏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샌드위치면 이원일 선수와 박준성 선수는 빵이고 박동섭 선수는 거기에 있는 달걀이나 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박동섭 선수 이런 상황 사실 익숙하진 않으실 거예요. 항상 앞쪽에서 달렸던 그랬었죠. 선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부터는 선수의 운영 능력이 빛을 발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순간입니다. 근데 뭐 박동섭 선수도 워낙 다양한 경험과 또 높은 자리도 많이 갔었고 관록이 있는 선수. 자, 이거 들어가나요? 인사이드. 한번 찔러보는데 하지만 여기서 잘 방어하는 이원일 선수입니다. 이원일 선수도 워낙 다양한 레이스를 했던 선수라서 그렇죠. 이 운영에서 이 뒤에 선수가 어디로 어떻게 찍어 들어올지 어디에서 뺏길 가능성이 있을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블러킹이라고 얘기를 해요. 뒷차를 앞으로 못 가게끔 하는 길도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가 다 프로 클래스의 선수들이고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3파전 3위 싸움을 펼치는 가운데 뭐 중반권을 순위를 보면요, 11위에 장준호 선수, 장준호 선수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그 뒤로에서 권재인 선수, 그리고 13위부터 이제 아마추어 클래스입니다. 노정석, 이두희, 최강훈, 한명구, 이경호, 안경식, 백구현, 김지원 선수인데 25대의 차량이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게 네.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좀 실수들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 역시도 레이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분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네, 마음의 상처가 깊지 않기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큰 사고를 한번 겪게 되면 선수들이 또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음 라운드 진행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선수들은요, 그 아픔이 더욱더 단단하게 바뀌어서 돌아오는 선수들도 많이 계시기 그렇군요. 때문에 다음 경기를 응원을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팽팽히 진행되고 또 SC 상황이 펼쳐진 가운데 전체 랩의 한 3분의 2 정도가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박주희 선수가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간격이 좀 더 벌어져서 김규민 선수의 격차는 2.835 차이가 됐고요. 그리고 김규민 선수 3위권의 싸움도 이제 많이 벌어졌어요. 맞습니다. 자, 이원일, 박동섭, 박준성은 여전히 3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김영찬 선수도 여기에 또 이제 가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세했어요. 네. 자, 김영찬 선수는 이제 박준성 선수를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 두 선수 앞서 다큐에서 굉장히 치열했던 신경전이었고 이 두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님도 서로에 대한 신경전을 갖고 계셨기 네. 때문에 무전으로 엄청난 많은 메시지가 오고 가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이원일 선수와 박동섭 이 두 선수 사실 두 선수 모두 다 전륜 차량에는 정말 네. 일가견이 정말 높게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이 두 선수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자, 이제는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것도 박동섭 선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번번 살짝 건드리긴 했는데요. 자, 이제는 뭔가 결정을 지어야 할 박동섭 선수입니다. 계속 그렇죠. 이런 식으로 끌려가다 보면 그러다가 이제 15렙이 다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타이어가 계속 소진이 이루어지고 앞쪽에 있는 이원일 선수의 배기를 다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로 계속 뜨거워질 겁니다. 이때 뭔가 판단을 내려보는데요. 자, 이 사이드 들어가나요? 야, 하지만 또 역시 이원일이 앞에서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박동섭 선수는 정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이원일 선수 복싱으로 치자면 가드가 가끔씩 내려와요. 네. 그래서 그때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고 하는데 다시 가드를 올리고 있는 이원일 선수입니다. 그 이원일 선수가 그런 걸 정말 잘하세요. 네. 저도 저 선수랑 같이 그 레이스를 했었는데 제가 딱 한 번 추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 번이 이원일 선수가 좀 뭔가 여지를 두면서 좀 페이크를 했던. 자, 이 두 선수도 지금 여기 내리막 고속 코너거든요. 자, 자칫 잘못하면 앞서서의 어려웠던 상황처럼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고 역시 또 뒤쪽에서 패싱 라이트를 켜봅니다. 자, 김영찬 선수 아웃라인인데요. 아웃라인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솔라이트 인디고와 디스티 레이싱 저희가 오늘 에피소드 1에서도 보여줬던 라이벌인데 네. 지금 인사이드 들어가나요? 자, 하지만 여전히 박준성 선수가 내주지 않는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만 온다면 김영찬 선수는 기회를 노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박준성 선수는 400rpm 핸디캡, 그렇죠. 김영찬 선수는 300rpm 핸디캡이기 네. 때문에 둘 다 핸디캡 있는 상황이군요. 핸디캡은 있어요. 그런데 이 100rpm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영찬 선수가 조금 더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박준성 선수가 절대 길을 내줄 만한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이 전략 싸움도 여러분들 예상하면서 예측해보면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의 이재우 감독에게 이렇게 그 핸디캡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네. 결국 선수의 기량으로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이 기량 사실 같은 차로서 아웃라인 자, 이게 한번 맞는 다시 한번 선택일까요? 아웃라인 선택이 아웃라인은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쉽지 않죠. 네,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아웃라인으로 가게 되면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길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웃라인 추월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렇습니다. 선택이긴 합니다만 RPM 자체, 핸디캡 자체가 김영찬 선수가 조금 덜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좀 앞 선수를 흔들어 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이 같아요. 서킷이 만약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이었더라면은 이 고저차가 별로 없다 보니까 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는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힘든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치열한 싸움 중에 이제 중위권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위권 선수들도 권재희 선수 한 단계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이경우 선수와 안경식 선수도 한 계단씩 올라왔고요. 네, 지금 권재희 선수는 21위에서 출발했는데 무려 10계단이나 뛰어 올라옵니다. 네. 와, 역시 저력 있는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랩들이 얼마 없습니다. 이제는 각각 그 승부를 펼치고 있는 선수들이 뭔가 한 방을 날려야 되는, 카운터 어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면서도 더 쥐어짜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여러분들 그거 꼭 공유하고 느껴주셔야 돼요. 이 타이어, 지금 이 차가 신고 있는 신발 자체가 많이 닳아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차량을 내 마음처럼 이동시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 정말 박동섭 선수는 이제 간격이 조금 멀어진 상황이고, 이 두 선수, 박준성 선수와 김영찬 선수 계속 가까운데요. 5위 싸움이 좀 더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이 정도 상황에서는 박준희 선수는 1위까지가 거의 뭐 한 80~90%는 거의 완성됐다고 보면 될 것 자, 같아요. 인사이드 찔러 들어갑니다. 자, 김영찬 선수, 김영찬이 박준성을 초안에서 보나요?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다시 한번 인사이드 김영찬. 자, 박준성 사이드 바이 아직 사이드. 모릅니다. 자, 계속되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자, 이제 다시 한번, 이번에 인을 잡는 거는 박준성인데요. 박준성이 다시 한번 치고 나오나요? 간격은 거의 옆에서, 이게 조금 앞으로 갔다가 결국은 이 인 아웃이 계속 바뀌면서 박준성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야, 정말 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몇 코너를 돌아 나갔는지, 네. 와, 정말 대단한 장면이 우리 정말 네. 두 선수의 의지가 정말 해설을 하는 상황에서도 소름이 돋는 상황인데요. 이 자, 두 선수 보세요. 아직까지 예. 이 싸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영찬 선수는 끝난 거 아니다. 나 뭐 이렇게 해서 찔러봤으니까 그렇죠. 다시 할 수 있는 한 찌르겠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영찬 선수가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박준성 선수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이 박준성 선수는 뭐 지난해 벨로스텐컵의 챔피언이기도 하고 네. 늘 멋진 모습을 보여준. 일단 한번 기록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록 보시게 김영찬 되면 선수가 빠르네요. 빨라요. 왜냐하면 그 배갈 PM 자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김영찬 선수도 너무나 저력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준성 선수 이대로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기량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차량 모두 다 같은 스펙이고, 네. 타이어가 이제 말을 안 들고, 자, 누군가요? 99번인데요. 자, JBR 백구현 선수군요. 백구현 선수가 차량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리타이어를 선언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백구현 선수의 모습이죠. 자, 지금 이 상황은 차량에 뭔가 트러블이 생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싸우고 있는 DCT와 여기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자, 앞에는 박준성, 그리고 뒤에는 김영찬 선수. 솔라이트 인디고와 그리고 DCT의 대결인데요. 정말 이 팽팽한 싸움은 15랩 체크기를 받을 때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 이제 몇 랩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죠. 2랩 하나 소화하고 나면 마지막 랩이 마지막 남거든요. 랩이거든요. 자, 언제까지 치열한 배틀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박준희 선수의 1인 거의 결정적인 가운데 지금도 범퍼 투 범퍼에서, 자, 이 김영찬 선수 아까 한번 시도를 해봐서 거의 추월 직전까지 왔다가 다시 박준성 선수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 간격이 멀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정말 대단하네요. 두 선수의 집념 엄청납니다. 자, 직선 구간에서는 약간 멀어졌다가 코너를 맞이하게 되면 다시 이제 간격이 좁혀지는 건데, 사실 여러 개의 이 인제 스피디움의 코너가 있지만 모든 코너가 느낌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너를 탈출하는 것도 다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탈출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혼자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이 차량의 뒷범퍼가 이제 좀 파손이 넘어서 됐네요. 이두희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두희 선수도 지금 5계단을 내려와 있고요. 자, 앞에는 23번의 김규민 선수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박준희 선수 이번 14랩을 소화한 이후에 뭐
똑같은 모습으로 15렙을 소화해주게 되면은 개막전에 아쉬움을 털어내고 2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제 라스트 랩이 나옵니다. 네, 김규민 선수도 뭔지 간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박준희 선수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자 일단 박동섭 선수와 박준성 선수 그리고 김영찬 선수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야, 박준성과 김영찬은 여전합니다. 이번 15렙 마지막 랩을 통해서 뭔가 결정이 날 텐데 아직까지 날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 아직 치열하죠. 두 차량 너무 가깝게 붙어 있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인을 찔러보는 김영찬 쉽지 않아요.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힘드네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김영찬 선수가 이제는 마지막 라스트 랩을 본 상황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렇죠. 정말 한 번 더 마지막에 자기의 한 방을 날리기 위한 그런 작업을. 사실 김영찬 선수 입장에서 지금 도 아니면 뭐거든요. 자, 뭐를 던질 것이냐, 돌을 던질 것이냐 이 상황인데.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준성 선수는 자 패싱라이트를 키면서, 자, 박준성 선수가 여기서 패싱 라이트를 킬 만한 그게 그러니까요. 없거든요. 뭐가 패싱라이트를 켜게 하는 이유였을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과 또 디시티 레이싱에서는 서로 이제 무전들을 많이 주고받을 텐데, 그렇죠.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될까요? 자, 이 와중에 87번의 박준희 선수는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죠. 네. 아까 아무래도 그 박준성 선수 앞에는 백마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패싱라이트를 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자, 이제 체크를 받고 있는. 받는데요. 자, 2라운드 우승의 주인공은 박준희. 개막전에 아쉬움을 털어내면서 우승.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김규민이 2위로 들어오고요. 3위는 이원일 선수가 차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박동섭 선수가 박동섭 선수가 올라옵니다. 박동섭 선수가 뒤지면서 포디움에 올라갑니다. 야, 정말 막판 뒤집기를 성공한 박동섭 선수였어요. 자, 그리고 박준성 선수는 결국 지켜냈어요. 네, 그래서 5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김영찬 선수 6위, 도미니간 이승재, 장준호, 이정훈, 권재인, 노정석 선수들로 쭉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경우 선수도 막판 한 계단 더 올라오면서 13위, 그리고 14위는 박원재 선수고요. 그 이후에 순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3위 다 이원희 선수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막판에 박동섭 선수를 확 뒤집혔네요. 막판 뒤집기가 성공이 된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집념을 펼쳤다는 얘기거든요. 네. 대단합니다. 박동섭 선수가 오늘 7번 그리드에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 제 이름 많이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포디움까지 올라갑니다. 성공을 시키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야, 자, 정말 오늘 이 현대인 페스티벌 아반떼컵의 2라운드는 초반부터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이벤트라고 하면 안 되죠. 사고가 발생을 해서 SC 상황이 되고 나서 사실은 이 박준희 선수에게 이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네. 박준희 선수가 자기 자리를 잘 지켰고 오히려 치열한 3, 4위 싸움, 5, 6위 싸움이 엄청 볼만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치열한 배틀이 어느 한 랩도 치열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정말 15랩 모두 다 너무나 치열했고, 선수들이 너무나 긴장이 많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급박하게 펼쳐졌습니다. 자, 아무튼 앞서서 오프닝 랩에서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SC 상황이 펼쳐지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만, 뭐 각각의 선수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기량을 다 하면서 정말 멋진 경기 보여줬었던 아반떼 N컵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뭔가 전쟁 한 판을 치른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뭔가 그 준비 과정이 치열했다. 내일 전쟁이 너무나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선수분들 이 멋진 전쟁 펼쳐 주었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게 우승을 차지한 박준희 선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느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요 장면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타트 장면인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별 이상이 없다가 이제 첫 번째
코너를 돌아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혼돈 양상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많이 뒤가 미끄러지기 시작하기도 했고 충돌도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 충돌을 못 피해서 사고가 발생되는 사고가 또 연결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사고는 현대 M 페스티벌 진행해 오면서 꽤 큰 사고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큰 사고였지만 선수들이 후방에 있는 선수들이 다행히도 잘 피해가는 선수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번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규민 선수가 또 치고 올라오는 장면이었고 박동섭 선수가 끊임없이 이제 이원일 선수를 넘어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펼쳤었고 그리고 이제 박준성 선수와 김영찬 선수의 정말 누가 이것을 한 계단으로 더 올라갈까 싸움이 엄청나게 벌어졌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김영찬 선수가 넘어갔다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판단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박준성 선수 그리 쉽게 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의지, 정말 대단한 명장면을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준희 선수가 체커기를 가장 먼저 받으면서 개막전의 아쉬움을 털어냈고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피트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반떼 M컵 N1의 우승자는 박준희, 그리고 2위는 DCT 레이싱 김규민, 그리고 3위는 이레이싱 BTS의 박동섭 선수가 차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차량에 딱 진입을 하면서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박준희 선수는 18살, 네. 만 나이로 16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박준희 선수가 마인드 컨트롤이 참 힘들어요라고 했었는데 오늘 정말 그 많은 것들을 개선을 해서 우승을 거머쥡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준희 선수 이번 경기 스타트 실수 두 번의 실수하지 않겠다 했는데 완벽하게 스타트 이뤄냈어요. 기분 어떠신가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안 해서 기분이 지금 매우 좋습니다. 오늘 SC 상황이 처음에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혹시 SC 상황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 안 됐어요? 초반에 벌렸었는데 SC 상황이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좀 잘 이용해서 다시 벌어지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작전이었나요? 그 이후에는 저번에 트러블이 있었던 거를 감안하고 악셀도 좀 부드럽게 밟고 좀 기어도 빨리 업하면서 좀 내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경기 중에 위기의 순간이 혹시 있었을까요? 위기는 스타트하고 이원일 선수가 4번 코너에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하려고 할 때 그때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3라운드 임하는 각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지금 200rpm이 걸려 있고 1등을 400rpm 걸려 있어서 총 600rpm인데 그렇다 해서 최선을 다 안 할 수는 없고요. 최선을 다하면서 좀 높은 순위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도미니간 선수 사실 부상 투혼으로도 알고 있거든요. 어떠셨어요? 오늘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네, 지난 경기 사고 때문에 제가 좀 다쳤었는데 지금 꼬리뼈가 살짝 금이 가 있는데 네. 차를 타니까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렇군요. 역시 선수인 거예요. 예. 네, 도미니간 선수 오늘 그 출발하자마자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네, 바로 앞이 박준성 선수였는데 저랑 작년까지 이제 같은 팀으로 뛰었던 선수라 박준성 선수가 이제 사고 나면서 스피인할 것 같았는데 만약에 스피인했으면 저도 같이 거기 사고에 휘말렸을 텐데 역시나 박준성 선수가 잘 잡고 나가서 전 뒤에만 잘 따라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3라운드가 또 올 텐데 3라운드는 또 어떻게 임하실지 각오 좀 얘기해 주시죠. 3라운드는 영암인데 제가 영암이 조금 더 낫기 때문에 다음에도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부상해서 완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 나온 거 저희가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아반떼 앵커 프로 최종 결과에서는 박준희 선수가 1위를 차지했고요. 그들을 위해서 김규민, 박동섭, 이원일, 박준성, 김영찬, 권재인, 박원재 선수 순으로 이어졌고 김무진 선수와 최종호 선수 합격계 DNF, 그리고 김진수 선수, 이창호 선수 역시 오늘 아쉬움이 컸던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마추어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1위는 도미니간 선수, 이승재, 장준호, 이정웅, 노정석, 이경우, 최강훈, 안경식, 한명구, 이두희 선수 순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 같은 레이스를 모두 마쳤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11위 김주현 선수고요. 그리고 DNF는 백구현, 안승현, 전태현 선수. 이렇게 DNF가 많다는 것은 오늘 2라운드 아반떼 앵컵이 얼마나 치열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3라운드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아반떼 앵컵 라운드 2에서 프로 클래스에서 1, 2, 3위를 차지한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핸디캡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각 라운드별로 글쎄요, 제 생각에는 다른 클래스들에 비해서 이 핸디캡 문제 때문에 우승자가 늘 똑같은 선수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이 RPM 제한이라는 거 자체가 너무나 쉽지 않은 거다라고 이제 선수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포디엄을 다시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그 안에서 박준희 선수가 그 포디엄을 해내주었어요. 네. 앞으로가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신나는 시간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술을 샴페인을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박준희 선수 지금 미성년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실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옆에 축하를 2위, 위한. 3위 선수를 이렇게 쫙 뿌려주면서 네. 아반떼 N컵 결승 라운드 3 네. 7월 3일 일요일입니다. 맞습니다. 거의 한 달 후에 펼쳐지니까 그때도 분명히 멋진 레이스 펼쳐질 테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고 재밌는지 아시겠죠? 3라운드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면서 다음 3라운드 7월 3일 일요일에 다시 또 멋진 경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한태 그리고 권범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